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평범한 서울의 어느 동네, 이웃 간의 인사도 거의 없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작은 투룸에서 성민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개인 택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홀로 남겨진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도,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성민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택시를 몰고 나갔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성민은 종로의 한 골목에서 노숙인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눈보라와 칼바람이 몰아치는 거리에서 할아버지는 낡은 담요 하나만 덮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민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노숙인, 남의 불행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나도 이 칼바람을 견디려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 안 그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택시를 돌려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무언가가 자꾸 그의 마음에 얹히며 불편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추운데 어디 갈 곳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으며 마르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네. 이런 날씨에 익숙해졌어. 성민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겨우겨우 맞추는 형편이었고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차 안이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차에서 잠깐 쉬세요.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세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거절했지만 성민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택시에 올랐습니다. 성민은 히터를 더 세게 틀고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드시죠. 할아버지는 감사히 음식을 받았고 그들은 차 안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금이 가고 색이 바랜 오래된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유일한 재산이네. 60년 전 내 아내가 결혼 선물로 준 찻잔이야. 나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것만은 지켜왔어. 자네에게 주고 싶네.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게. 나이 들면 알게 될 테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걸. 내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이 찻잔이 자네와 함께 한다면 내 마음도 함께 할 거야. 성민은 망설이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아버지를 노숙인 쉼터로 데려다 주었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따뜻한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냉장고를 뒤져서 간단한 김치국과 밥,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옷가게에 들러 두툼한 점퍼와 목도리,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모두 그가 한 달 식비로 쓸 금액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는 벌이가 있는데 어떻게든 꾸려봐야지. 쉼터에 도착한 성민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성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음식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맛있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받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고마워서 일을 어쩌나 고맙네. 잘 입겠네.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찻잔, 제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어젯밤에 그 잔으로 차를 마셨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성민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방 하나 있는데 비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날 모르잖나.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망설임 끝에 할아버지는 성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였고 한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부인과 함께했던 추억, 두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후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항상 말했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은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뿐이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지. 성민의 집에 도착한 후 정수 할아버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방을 정리해주고 오래된 잠옷과 세면도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할아버지의 찻잔에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나, 젊은이?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치셨어. 물질의 보시, 무효의 보시, 그리고 법의 보시라네. 성민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물질의 보시는 음식이나 옷과 같은 물건을 나누는 것이고, 무효의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이야. 법의 보시는 부처님의 말씀 즉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지.
하지만 모든 보시의 근본은 마음이라네. 진심 어린 마음 없이는 아무리 큰 선물도 의미가 없어. 나는 사업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 했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때로는 남들에게 못할 짓도 하고 평생을 살았네. 그것뿐인가 돈이 좀 벌릴 때는 가족들은 팽개쳐 놓고 술에 여자의 친구들에. 그때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느껴졌었지. 그런데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 평생을 독실한 부처님 제자로 살며 나의 그런 모진 성격을 참회하며 살았네. 난 단 한 번도 그런 아내의 말을 믿으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 오히려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며 아내가 절에 갈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지. 비싼 밥 먹여줬더니 배부르고 할 일 없으니까 절에 다니면서 헛소리나 한다고 했었어. 그도 그러것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건 모두 자업자득이지. 내가 참 어리석은 위인이었지. 정수 할아버지는 옛이야기를 하시며 눈시운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과 정수 할아버지는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성민은 택시 운전을 나가는 동안 정수 할아버지는 집을 돌보았습니다. 성민이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준비한 간단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성민은 그의 택시에 탄 젊은 여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님들과 잘 이야기를 하지 않던 그였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이후 요즘은 가끔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역신문 기자였고 성민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작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큰 재산도 뛰어난 재능도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 따뜻한 차 한 잔, 도시락 하나, 히터가 있는 택시를 나눌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눔이 세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성민의 택시는 나눔 택시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나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며 성민은 할아버지의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았어. 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놓인 할아버지의 찻잔은 금이 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차처럼 성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민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택시에서도 승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승객들에게 정수 할아버지와의 만남과 그로부터 배운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는 성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자네가 힘들겠지만 내가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겠네. 나머지 두 끼는 주먹밥이라도 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리를 더 많이 해서 자네가 택시 운전하며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성민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도시락을 몇 개 더 준비해 노숙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 그 다음에는 10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반찬은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과 고추장 콩알만큼 넣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도 받는 분들은 모두 감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주변 이웃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은 반찬을 보태주었고 다른 이웃은 김치를 담가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빵집 주인은 매주 팔고 남은 빵을 기부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작은 나눔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성민은 택시 안에 작은 상자를 두고 승객들에게 기부를 권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 택시에서 돌아왔을 때 정수 할아버지가 열이 높아 누워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 의사는 할아버지의 폐렴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오랜 노숙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성민은 병원비가 걱정되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를 돌보았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더 오래 일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과 그동안 성민의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심지어 성민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듣고 기부를 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아, 내가 평생 걱정했던 것이 있었어. 내가 이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질까 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남긴 사랑과 친절의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퇴원 후 정수 할아버지와 성민은 그들의 나눔 활동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찻잔이라는 작은 푸드뱅크를 시작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이름은 할아버지가 성민에게 준 찻잔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마지막 찻잔은 서울 전역에 알려진 자선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노숙인들에게 임시 거처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활동까지 확장했습니다. 성민은 택시 운전을 계속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했고 정수 할아버지는 단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성민과 정수 할아버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종로의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그들의 푸드뱅크에서 운영하는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날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그곳에서 끝났을 거야. 정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성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날 우연히 만났기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성민이 봉투를 열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정수 할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여인은 바로 그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 사진이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야. 이제 이 사진도 자네에게 주고 싶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 성민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수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지막 선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할아버지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을 거예요. 정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꾸나. 하지만 기억해라. 성민아.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 자네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네. 자네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음식과 거처가 아니었어. 자네는 나에게 가족을, 존엄을, 그리고 희망을 주었네. 그들은 함께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은 선택, 추운 겨울날 택시를 세우고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민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을 넘어 자신의 마음, 시간, 관심,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그리고 그런 나눔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더 큰 나눔으로 이어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 후 성민의 택시는 나눔 택시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나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마치며 성민은 할아버지의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았어. 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놓인 할아버지의 찻잔은 금이 가고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차처럼 성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수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매일 밤 성민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찻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금이 가고 색이 바랜 오래된 도자기 잔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단순한 차가 아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에서 온다. 육바라밀은 보살의 6가지 수행덕목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을 의미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이다. 육바라밀은 바라밀다라고도 음역되며 도는 도피안도무극이라고 번역한다. 피안에 도달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며 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생사윤회의 이 언덕에서 보리 열반의 저 언덕의 이상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항상 있으므로 이 세상이라는 뜻으로 차안이라면
고통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마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해탈자재한 대적정의 경계에 이르렀다는 저 세상, 즉 이상 세계를 피하니라 한 것이다. 이러한 바라밀은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부각되었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충분하지만 대승보살의 이탈을 위해서는 보시와 인욕과 같은 대사회적인 실천 수행의 이타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보살이란 보리살타의 준말이며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최상의 과제로 삼기에 보살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행함에 있어서 사회와 중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연히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오바라밀도 함께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살이 닦아야 할 육바라밀이라 한다. 육바라밀 중 첫 번째 실천으로 보시는 반야의 지혜에 입각해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실천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은 보시로서 즉주는 행위입니다. 보시란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보시바라밀, 자기의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힘껏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보시는 시열하고도 하며 큰 선행의 길이 된다. 이러한 보시는 원시경전에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신앙의 행위로서 설해지고 있으며 대승경전에서는 보시는 공덕을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라고 설하며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다. 베풀어주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시로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물건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 둘째는 법시로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깨우쳐 주어 성근을 자라게 하며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무예시로서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침해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근본을 확인하고 그 근본을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에는 마땅히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하나니 주는 잡았는 자주는 물건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 보시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을 구제해 준다는 이타의 서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떠나서는 올바른 보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야에 입각한 보시는 주객이 분리된 입장에서 구축되는 의도가 아니라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보시는 현실 사회 속에서 자비로서 작용되어야만 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바암경에서는 보시는 모든 공덕의 뿌리이며 탐욕을 끊는 첫 번째 문이다. 탐욕이 있는 한 진정한 해탈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보시를 강조하셨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자로서 탁발하며 보시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가 무아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제시 물질을 나누는 보시는 음식, 돈, 옷, 물건 등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누는 실천입니다.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탐욕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법시 가르침을 나누는 보시는 경전의 말씀, 수행의 길, 깨달은 지혜 등을 말과 행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시라고도 하며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무의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는 불안, 고통,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안심과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로도 무의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시가 첫 번째 바라밀인가? 육바라밀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6가지의 다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가 첫 번째인 이유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놓는 데서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주었으므로 너도 그 누군가에게 줄 것이다. 이 흐름은 끝이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깨닫게 된다. 라고 보살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계산하는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결국 무아의 실천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보시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주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보시는 반드시 큰 재산이나 물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것, 지식을 나누고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 불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늘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한 방울의 보시도 올바른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무량한 복덕이 된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이 청정하고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자비심에서 나왔다면 그 보시는 세세생생을 따라가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 혹은 억지로 하는 보시는 그 복이 작거나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조건 없이 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이미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탐욕을 덜고 마음을 넓히며 자비를 키우고 내가 곧 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탐욕을 덜기 위한 보시 실천.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공유해 보세요. 옷, 책, 가전제품, 식품 등 과소비 줄이기는 나에게 꼭 필요한가? 를 자문하며 물건을 사는 습관을 들이면 탐욕에서 벗어나고 남은 자원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을 넓히는 보시 실천은 시간 보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바쁜 시대에 함께 있음 자체가 큰 선물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이것도 마음을 넓히는 실천 보시입니다. 자비를 키우는 보시 실천은 작은 친절을 생활화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안내하기 등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며 자비의 습관을 기릅니다. 용서와 공감,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도 고통 속에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해보는 것. 자비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곧 너라는 일깨움의 실천 자기중심적 태도 내려놓기.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한 몸이라는 시선 가지기, 길 위의 노숙자, 외로운 이웃, 슬퍼하는 친구에게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공통된 인간성을 느껴보는 것. 이 마음은 연민을 넘은 연결감으로 진정한 무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가진 것을 조금 덜어 나눌 줄 알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 누군가를 담을 수 있으며 내 안의 자비심을 기억하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도 내 삶처럼 소중히 여겨보겠습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단순한 주는 행위를 넘어 수행과 깨달음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보시, 왜 주는 행위가 수행의 첫걸음인가? 탐욕을 내려놓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은 탐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그 탐욕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 해탈은 없다. 자바암경에서는 보시는 탐욕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자세로서 보시는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자비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내가 베푼다는 것은 곧 타인의 고통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함께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업을 밝히는 공덕의 씨앗으로 보시는 선한 업을 짓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보시를 통해 지은 선한 마음과 행위는 세세생생을 따라 다니는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보시도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무량한 공덕을 이루게 된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전환. 현대는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성공처럼 여겨지지만 보시는 우리에게 비움의 자유, 나눔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하게 합니다. 무아를 향한 실천으로는 보시는 나와 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를 허무는 실천입니다. 줄 때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받는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무아의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주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이다. 보시는 수행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보시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란 베풀매 정신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보시가 다양한 공덕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보시, 작은 금액의 정기 기부, 월급의 1에서 2%를 자동이체로 복지단체나 환경단체에 기부하기, 필요 없는 물건 나누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여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기, 식사 대접하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 홀로 사는 노인,
혹은 그냥 친구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기. 현금 대신 필요한 물품 기부, 무료급식 쏘햇살이나 식재료 기부하기, 보육원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용품 기부하기. 재물이 자연히 따른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풍요로움은 여러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도움받는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에서 자연스레 구제받는다. 위기 상황에서 기적처럼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김민수 씨는 월급의 3%를 매월 자동이체로 교육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전에 그의 기부로 혜택을 받았던 학생이 성장해 투자자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지식과 가르침의 보시, 즉 법시. 지식 나누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에 관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멘토링, 후배나 청소년에게 진로나 인생 상담, 학업 지도하기, 책 나눔, 읽고 감명받은 책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기, 재능 기부, 예술, 음악, 요리 등 자신의 재능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에서 나누기. 말에 힘이 생긴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눌수록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맑아진다. 진실한 가르침을 나눌수록 목소리에 깊이와 청명함이 더해집니다.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지식 나눔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지영 교사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무료 학습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콘텐츠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저명한 교육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수천 명의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교육계에서 신뢰받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친절한 말 건네기, 불안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심리적 지지, 고민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기, 시간 내어주기, 병원을 혼자 방문하는 노인이나 아픈 친구에게 동행해주기, 안전 증진 활동,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제공하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다른 이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이 따뜻해진다. 무예시를 실천할수록 눈빛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다른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를 개선합니다. 박성호 씨는 출퇴근길에 불안해 보이는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졌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에게 편안함을 느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은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보시, 헌혈 및 장기기증 서약, 정기적인 헌혈 참여나 장기기증 의사 등록하기, 건강정보 공유,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 정보를 주변인들과 나누기, 동행운동, 운동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함께 운동할 기회 제공하기, 건강식 나눔,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이나 영양식을 아픈 이웃과 나누기, 건강해진다. 다른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도울수록 자신의 건강도 증진됩니다. 얼굴이 밝아진다. 건강 증진을 위한 나눔은 얼굴에 맑은 기운을 더합니다. 아플 때 회복이 빠르다. 건강 관련 보시를 실천하면 자신이 아플 때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정미영 씨는 매 분기마다 헌혈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체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건강했지만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항상 맑고 밝은 빛을 유지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보시, 일회용품 줄이기, 개인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쓰레기 줍기, 산책하며 길가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 주변의 식물 가꾸기, 친환경 제품 선택, 환경에 해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지원하기, 피부가 깨끗해진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준호 씨는 매주 일요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피부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알레르기 증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 주변은 점차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웃들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보시, 유용한 정보 공유, 소셜미디어에 유익한 정보나 긍정적인 콘텐츠 공유하기, 온라인 자원봉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디지털 격차 해소, 노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등 가르쳐주기, 크라우드 펀딩 참여, 가치 있는 프로젝트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모금에 참여하기, 지식과 정보가 풍성해진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눔은 자신에게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온라인 보시는 더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온라인 평판이 향상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선행은 긍정적인 온라인 존재감을 만듭니다. 최영수 씨는 IT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블로그와 온라인 포럼에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온라인 평판은 점차 향상되어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마다 놀랍게도 적절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보시, 자원봉사 주기적으로 지역 복지관,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하기, 이웃 돕기 바쁜 이웃의 아이를 잠시 돌봐주거나 심부름 도와주기, 경청하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 교통 양보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양보하거나 보행자를 배려하기, 시간 사용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시간을 나눌수록 자신의 시간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남을 위해 쓴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리듬이 조화롭게 된다. 시간 나눔은 생활의 리듬과 균형을 가져옵니다. 장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2시간씩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그녀의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강요가 아닌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공덕을 가져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보시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보시 습관이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물질, 지식, 위안, 시간,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보시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공덕과 행복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보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올 공덕의 씨앗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신적 공덕과 보시의 확장. 보시의 공덕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 이익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영적 차원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가져오는 더 깊은 차원의 공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공덕, 명상의 나눔, 명상 모임을 조직하거나 명상 기술을 가르치기, 심리적 지지,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들어주기, 환경 조성, 사람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기, 긍정적 에너지 전파,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마음이 맑아진다. 정신적 보시는 자신의 마음도 맑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후회가 줄어든다. 다른 이를 위한 행동은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보시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사랑이 증가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송지원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마음챙김 명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 자신의 만성 불안이 크게 감소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관계의 조화와 사회적 공덕, 화해 주선하기, 갈등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기, 포용적 환경 만들기,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모임이나 행사 조직하기, 칭찬과 격려,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기, 상호 협력 문화 조성,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참여하기, 사람을 얻는다. 보시를 통해 진정한 친구와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협력자를 얻게 된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 조화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자녀가 효도한다. 가족 내에서부터 보시를 실천하면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줄어든다. 이타적인 태도는 가까운 관계의 갈등을 완화합니다. 김철수 팀장은 회사에서 항상 팀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 팀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팀이 되었고, 그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팀원들이 기꺼이 초과 근무까지 하며 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 예전에 자주 다투던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신 건강과 감정 조절의 공덕, 마음 챙김 나누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감정 지원하기,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감정을 수용하고 지지하기. 정신건강 인식 높이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참여하기. 위로의 말 전하기.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전하기. 평온한 생활이 지속된다. 정서적 보시는 자신의 내면에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울감이 줄어든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 보시를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이타적 행동은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오현주 씨는 암투병 후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정서 지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감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그녀의 우울 증상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의 공덕, 봉사 리더십,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윤리적 비즈니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즈니스 방식 채택하기, 멘토링, 전문 분야에서 젊은 세대나 신입을 지도하기, 공적봉사, 지역위원회나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사회에서 존중받는다. 이타적 봉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존경을 가져옵니다. 타인을 쉽게 설득한다. 자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삶의 목적을 실현하며 신체적으로도 더 활력을 느낍니다. 생계가 안정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내면의 충만함은 물질적 소비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박태영 사장은 자신의 IT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에게 월 2일의 유급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평판이 높아졌고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그의 윤리적 경영 방식을 신뢰하게 되어 어려운 협상에서도 그의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예전보다 불필요한 명품 구매나 과시적 소비에 관심이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공덕, 영적 지식 나누기, 자신이 배운 영적 가르침이나 통찰을 나누기, 명상 공간 제공하기, 타인이 명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기, 종교적 활동 지원, 절, 사찰, 영적 공동체 등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영적 독서 모임, 불교 경전이나 영적 서적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 만들기, 법을 들을 인연이 생긴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가르침을 만납니다. 깨달음의 계기가 마련된다. 보시를 통해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내면의 평화가 생긴다. 이타적 보시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질투심이 줄어든다. 남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납니다. 탐욕이 줄어든다. 남에게 베푸는 과정에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감소합니다. 분노가 줄어든다. 보시의 기쁨은 분노와 적대감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현대적 예시, 정승훈 씨는 바쁜 회사원이었지만 매주 일요일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과 불교 철학 입문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동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승진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했지만 보시를 실천하면서 그런 비교의식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명상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고 우연히 만난 불교 스님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인연이 생겼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시. 현대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보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아침 출근길,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더 사서 경비원이나 청소부에게 건네기. 얼굴이 밝아지고 그날 하루가 긍정적으로 시작됩니다. SNS의 부정적인 내용보다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정보 공유하기. 말에 힘이 생기고 온라인에서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집 정리할 때 한 달 동안 입지 않은 옷 한 벌씩 기부하기. 생활이 단순해지고 집안 환경이 개선됩니다. 마트나 식당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리 양보하기. 인내심이 길러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나 친구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칭찬 전하기.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끼 식사를 굶고 그 비용을 기부하기. 건강이 좋아지고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불안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눈빛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주차장에서 좋은 자리를 발견했을 때 다른 차에게 양보하기. 분노가 줄어들고 교통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잘 모르는 동료나 이웃에게 커피나 간식 대접하기. 사람을 얻고 평소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취침 전 주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짧은 기도나 명상하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시와 현대과학의 만남. 현대과학 연구에서도 보시와 같은 이타적 행동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일종의 자연적인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면역체계 강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들은 더 강한 면역체계를 가지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이타적 행동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명 연장.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감 증가. 보시는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증가시켜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닌 인간의 웰빙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보시의 순환과 확장된다.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를 넘어 우주의 순환적 본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베풀음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없다면 법의 실천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시가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보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공덕을 쌓는 것을 넘어 더 자비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시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과 세상에 가져올 커다란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